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보는데요. 기한후 신고 및 그 수정 신고 있죠? 4번. 자, 요걸 이어서 봅니다. 여기 이거는 우리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에도 나와 있고 국세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세 기본법에 그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어떤 거냐? 요거 시험에 이것은 뭐 독립한 문제로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가 나온다기보다는 조세 총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취득세에서 이제 지방세의 그 취득세 문제에서 종합 문제로 기한후 신고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이미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셔야 되고 또 수정 신고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수정 신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에 기한후 신고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한후 신고라는 거요. 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거기 보시면 경과는 관할관청인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근데 그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단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이제 신고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신고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자, 언제까지 하느냐? 좀 이따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과세입증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요. 신고 납부 안 해요.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달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그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줄이고 여러분 쭉 위에. 자, 그 다음에 이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신고해주면 일단 고지서 보내고 어쩌고 해야 되는 자 그런 절차가 따르는데, 자, 그런 거 절차 안 해도 되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 해도 하겠으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요건이요. 여기부터 자 봅니다. 밑줄인데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자, 그럼 뭐하러 나중에 또 신고를 해요? 자,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따가 이제 수정 신고라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이따가 또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고, 절차를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번에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 표준과 세액이요,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여기에 형광펜으로 줄 그리시든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시든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느냐,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다.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2016년 개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종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기한후 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말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그냥 기한후 신고서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인 자는 그 세액을 그냥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과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시험은 우리 항상 개정세법이 중요한데 개정세법 낼 때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내면서 이렇게 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여튼 바꾼다 그러면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요거 니은번도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기한후 신고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보시면, 기억번에 기한후 신고에는 납세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납세물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또 최종적으로 세금이 계산되어지는 단계를 말하는데, 기한후 신고서 제출 납세문자가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세금 계산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기한후 신고 제출하고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지자체장이 최종적으로 세액을 그 관할 세무상이 이제 또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납세무가 세금 계산이 완벽하게 됐으니까 납세무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납세문자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기한후 신고 납세무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 살짝 밑줄이고, 니은번 따라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3개월까지 뭐 여러분이 외우시지는 못하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이 세액을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납세무자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D급번 같은 것은 여러분이 그냥 절차적인 거니까 참고서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또 자, 가산세 감면이요. 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밑줄입니다. 또 자, 1개월이니까 이거 30일 이내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30일하고 1개월은 여러분 다른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 그래도 틀리고 60일 이내 땡입니다. 아니고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해 줍니다. 50%, 100분의 50을 자, 경감한다는 거, 감면한다는 거.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 감면해 준다? 기한 이따가 이제 정리가 표가 나와요.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고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한후 신고에서 꼭 기억할 거. 기한후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자, 신고 기한 지나서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자, 기한후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주는데 다만 언제까지 했을 때 요 50% 깎아주느냐?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받고 양가로 2번 수정신고 여러분 봅니다. 수정신고라는 것은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수정신고라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과소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에 자,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여러분 신고했어요. 신고기한 내. 근데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자,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습니다. 신고기한 지나서 아차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자, 여기 포인트예요. 아까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죠. 근데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한다는 거. 제출한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정신고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자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하는 요거 기한후 신고하고는 여러분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밑줄이고 그다음에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저 사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바꿔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절차를 봅니다. 자, 동그라미 기역번에 지자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와 세액을 결정 또는 통지하기 전까지 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수정신고. 자, 우리가 잘못 신고하게 되면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올 거 아니에요? 그 결정 통지,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 자, 아까 기한후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요거 똑같이 아까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었죠?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자, 그 얘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수정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수정신고 환자는 그 납부세액을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기한후 신고처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효력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주세 수령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결론 동그라미 4번 가산세 감면도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기억번에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요 과소신고 가산세예요. 아까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였죠. 요건 적게 신고 잘못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주고 1년 내 6개월 지나서 1년 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요거 20% 감면해주고 자 1년 지나서 2년 내 수정신고를 해주면 10% 그래서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50, 20, 10% 이렇게 감면해준다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줄거 놓으시고 핵심 요약 나와 있죠. 요걸 이제 이해하셨으면 요 표를 확실하게 별표시 해놓고 여러분들이 요 표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라는 거. 자, 법정 신고에 그 비교를 보세요. 수정신고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하는데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한다는 거. 요 뒤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 시험에.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하나여 할 수 있다. OX요. X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하나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한다는 거. 비교. 그 다음에 신고기한 결정 통지 전까지 또 자, 기한후 수정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서 기한후 신고는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신고 기한 지나서 결정 통지 전인데 1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요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부과, 자 보시면 기한을 신고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냐? 요거 무신고 가산세, 자 원래 부과돼요. 자, 신고 기한 하루만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 가산세 부과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자, 그리고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부과되고요. 그런데 혜택이 하여튼 기한을 신고는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요거 60일 아니라는 거 1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해 줍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50% 경감해 준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게 되면 50%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 1년 내 수정신고하게 되면 요거 20% 감면, 2년 내 수정신고하면 요거 자 10%를 감면해 준다는 거. 근데 똑같이 이것도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신 다음에 요 결론을 요 표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한 신고와 수정 신고에 관한 거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것이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요 정도는 얼마든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납세의무 확장인데요. 시험에 이 부분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자 공부하려면 양이 많은데 공부하려고 하면 양이 많은데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넘어가고 나중에 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기회 되면 살짝만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아니야 나는 이런 것도 올해 시험에 나올지 몰라 그러면서 나는 혼자 공부를 이거 해둬야지 그래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할 분은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시험용 공부는 우리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죠. 자 주어진 시간 내에서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뭐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찬압세, 뭐 법인에 대한 제2찬압세 비교가 있고, 자,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6서류의 송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6서류의 송달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쭉 넘어가서, 자, 6서류의 송달이 나와요. 이 서류의 송달도 시험에 자,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이게 또 출제될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나와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살짝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요약정리나 문제풀이 할 때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하는 것들은 그냥 한 번 정도 나중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공부가 다 된 이후에 나중에 살짝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넘기셔가지고 02장, 자, 2장 부동산 세법 여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세법, 자, 그래서 02장, 자, 2장의 부동산 세법에서 01번 부동산 세법의 개념 나오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시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자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요 세법에서 특히 부동산 활동에 따른 요 분류에 관한 부분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시험에 나왔는데 자 근데 최근에는 뭐 뜸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뜸에다가 25회 시험 때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26회 시험 때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랬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이후의 시험에서는 이것도 자 준비를 또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저 먼저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봅니다. 부동산 세법인데 자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요걸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중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음 중 부동산 양도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자 그래서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인 거 하면 일단 취득세예요 여러분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예요.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처음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들이 또 취득 시에도 부과돼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여러분 네 집 자식이냐 요 족보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얘는 지방세고 또 찌찌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예요. 자, 그다음 부가세다 보니까 여러분 부가세는 항상 그랬어요. 그때 달라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 때 제가 부가세 연락에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뭐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는 말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어른들한테. 그러면 걔가 뭐라고 힌트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부가세들은 성격이라든가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함께 내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뭐 더 있습니다. 등등 있고 물론 여기에 뭐 인지세 같은 것도 문서에 부과하는 조세인데 인지세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지세 같은 것도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될 수 있고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세 증여세도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죠. 또 살아생전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전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 요거 증여세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돼요. 더 있습니다. 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더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됐고요. 요 정도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분야.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이주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 얘도 웬만하면 재산세에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물락 같은 것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출동하는 곳이면 웬만하면 다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그다음에 뭐 지방교육세가 또 나와요. 사실은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 암기,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자, 본세 따라가니까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때 역시 지방교육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도 뭐 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이게 이제 보유 단계에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보유 단계에서 이게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럴 때 이 지방소득세도 함께 또 내기 때문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 외에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으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여러분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더 있지만 이 정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지방소득세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우리 매매업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돼요. 그럴 땐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기 때문에 양도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어요.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결론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등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있고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만 부과돼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세금들은 다 동시 부과돼요. 뭐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방교세, 보유시에도 부과되고. 자, 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되지만 양도 단계도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공통적으로 이제 동시 부과되는 것들만 따로 떼서 한번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우리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활동에 따른 분류요. 그럴 때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자, 근데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아까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취득 단계,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보유 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요. 이런 애들은
자,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공부가 처음에 안 돼가지고서는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굳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냥 일단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공부 많이 되고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 되는 거, 취득단계 부과되지 않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다음 중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얘네들은 취득단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 있는데요. 인지세가 그래요. 인지세라는 세금은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중요한 세금은 아니고요.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양도에만. 자, 그 다음에 또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있죠? 예, 부가가치세도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돼요. 자, 그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중요한 세금 아니에요. 절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업자가 재원화 용역을 공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100 중에서 95%는 요게 이제 국가로 이게 들어가요. 자, 근데 부가세로서 근데 부가세 받은 세금의 5% 정도를 대략 한 5% 정도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그럴 때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럴 때 요게 지방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 소비세는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별명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보다 꼽살이 껴서 받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가는 곳이면 지방 소비세도 꼽살이 껴서 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 일에는 소홀하고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농부가요. 자, 부동산 취득 보양도 모든 단계 다 참견하고 돌아다닌다. 농부가 자 그렇게 하는 거죠. 농부지.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자, 봅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그리고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거? 농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 한 세트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그리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아셨죠, 여러분? 요걸 먼저 기본적으로 취득시에만,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요걸 머릿속에 딱 잡고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요것을 그림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자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거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거기 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부동산세법의 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활동에 따른 그 관련 조세 구분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02번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해가지고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줄 긋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결론은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만 딱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활동에 따른 분류는 다 설명드렸어요. 다만 제가 용어 설명을 한 가지 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동산 취득과요, 여러분.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여기 보세요. 부동산 이쪽에 오시면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해요.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통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보유과세요. 자, 어떤 재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보유과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통과세, 보유과세 이 말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세
이게 자, 요 학자들이 구별하는 거라 뭐 특별히 법령상의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말 뜻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소유권이 오고죠, 가죠,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그다음에 상대는 개념이 뭐다? 보유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자, 챕터 3장 03장 자, 조세 채권과 타채권과의 관계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조세 채권과 타채권과의 관계, 이것은 26회 시험 때는 그냥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 근데 정답 지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 전에는 아주 가끔 이것은 가끔 몇 번 그냥 이렇게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요 조세 채권과 타채권과의 관계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권의 01번 개요. 자, 어떤 건의 우선권의 의 이런 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갖고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일이 돼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채권자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 빚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자, 매각하겠죠. 여러분, 자, 매각합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데 만약에 이 재산을 매각하고도 그 매각 대금 갖고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힘센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우선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하여튼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예요. 의 나와 있고, 이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권 나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봅니다. 국세 우선 징수, 또 양가로 2번 지방세 우선 징수 나왔는데, 자, 거기 밑줄 그시면 돼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조원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나든가 가산금 또 체납초분비라는 게 뭐냐면 앞서의 용어 정리에 나오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매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체납초분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운반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국세, 가산금, 체납초분비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되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지자체 징수금은 자, 다른 공과금 그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되는데, 이 동그라미 2번이 26회 시험 때 여기 이제 나왔어요. 자, 지자체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서는 자, 요 밑줄입니다. 체납초원비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지방세고 3등이 가산금입니다. 옛날에는 2009년도까지는 옛날에는 자, 체납초원비가 1등. 얘네들 지자체 징수금 사이에서 어떤 것이 또 얘네들 사이에서 우선할 것이냐? 체납초원비 1등, 2등이 가산금, 3등 지방세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자, 체납초원비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은 뭐다? 이게 자, 지방세, 3등이 뭐다? 가산금. 이렇게 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박스에 바탕색 박스에 순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손비가 1등, 2등 지방세, 3등 가산금. 순서 알아두시고 나왔고요. 자, 양가로 3번 보면 압류에 의한 우선 이렇게 되는데, 자, 압류에 의한 우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담보가 있는 조세 우선 이렇게 되는데, 읽어보시면 결론만 자, 거기 보시면 돼요. 바탕색 박스 결론을 보시면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조세들 상호간에서는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는 건데, 물론 일단 여러분들요, 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제가 얘기했죠. 이거 칠판을 지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칭을 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목 운동도, 목도 좌우로 돌리시고 우로 돌리고, 자, 목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지개도 켜시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 하시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까 자, 말씀드린 게인 거예요. 자, 우리 국세나 지방세 징수금이요. 자, 여러 체납자 이런 것들, 체납처분비, 자,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또 지방세나 국세요. 지방세나 국세. 여러분, 지방세하고 국세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동순입니다, 여러분. 순위가 같아요. 예, 지방세나 국세는 동순이에요. 순위가 같아요. 예. 그래서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순위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산금 이런 순서로 징수된다는 거. 자, 얘네들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매각 재산에서 세금이 일단 우선해서 가져가요. 자, 그런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 또는 국세, 얘네들 세금들 중에서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런 건데, 일단 그 얘기가 거기에 쭉 양가로 3번과 4번 나와 있는데, 결론은 그 표만 보시면 돼요. 바탕스 박스에 1순위 조세들 상호간에는 담보자반한 조세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압류 취고 들어간 조세고,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순서입니다. 그 순서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세들 상호간에서는 자, 일단은 담보자반한 조세가, 조세들 상호간에서는 담보자반한 조세가 담보된 조세, 그래서 담보자반한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이제 압류 들어간 압류 자반한 조세가, 압류된 조세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자 징수가 됩니다.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봅니다. 뭐 머리글 잘 따서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담보 자반한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은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고, 3등이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는 순서가 정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26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 예전에 몇 번 시험에 나왔던 것은 어느 부분에서 나왔냐면 02번 있죠? 02 조세 우선권의 예외 있잖아요. 02 조세 우선권의 예외.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몇 번 됐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 자, 한번 봅니다. 일단 조세, 국세나 지방세가 조세 채권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가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양가로 1번에 보면 여러분, 자,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의 가상과 체납손비 우선. 근데 어떤 거냐? 일단 여러분요. 자, 먼저 우리가 채권자들이 그 채무자의 어떤 공매나 경매 재산을 자, 여기서 뭔가를 가져가려면 이걸 뭐 공매나 경매에 넘겨가지고 그래 팔아 넘겨야지 뭐 거기서 뭐 하나라도 한 푼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건 채권자 모두의 공통의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부분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상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상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 가상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그랬습니다. 자,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 있는 가상금과 체납손비라는 것이 일단 우선한다는 것. 또 양가로 2번 내용이 이제 공익비용의 우선 이거예요. 자, 강제집행 또는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른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강제집행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해서 징수된다. 여긴 빗줄이야 쭉. 자, 그리고 양가로 1번은 자 제목이 빗줄이고요. 자, 양가로 2번은 어떻든 간에 채권자 모두의 공통의 비용이니까 이거 뭐 팔아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에 우선하고, 양가로 1번은 먼저 그 지방세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 있는 가상금이나 체납손비가 일반 국세 같은 것보다 자 다른 세금보다 우선한다는 얘기.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징수 순서도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 여기에 무조건 채권자 모두의 공통 비용이니까 1등, 그 다음에 체납손비,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상금, 이런 순서예요. 아셨죠, 여러분? 요 순서를 지금 순서를 요것을 또 밑줄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부분은, 예전에 나왔던 부분은 이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자 담보된 채권의 우선이요. 자, 국세나 지방세보다 또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이요. 법정기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참고에 나와 있어요.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 채권과 저당권, 질권,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민법에서 이제 배우죠. 자, 피담보 채권이 뭔지, 그 피담보 채권과 또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법정기일이라는 게, 그런데 기억번가처럼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납세문자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자, 동그라미 2번 같으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이요.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보낸 발송일을 자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신고일의 밑줄, 2번에 발송일의 밑줄, 고지서 발송일의 밑줄이요. 이게 법정기일이라는 거. 자,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다. 이 정도 알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맨 위로 가시면 2번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이요. 양가로 1번 조세와 피담보 채권의 우선 관계, 여기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에 자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법정기일 전에
자, 그러니까 신고일이라든가 고의서 발송일 전에 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 규정에 따른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는 그 매각 금액 중 그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여기부터 윗줄입니다. 자,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등기 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밑줄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체납촌비보다는 또 우선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밑줄이고요. 나중에 이따 다 결론을 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신고일이나 고의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되고 그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자,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자, 국세나 지방세 밑줄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또 지방세가 우선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냐 그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3번 물어봤었습니다.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을 설정한 경우라도 국세, 지방세가 우선하는데 이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자,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밑줄, 그리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주로 그 재산 보유세들이죠. 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이런 세금들은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먼저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법정기일이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법정기일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기일이 있어요. 자, 그 법정기일 만약에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요.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법정기일, 신고일이나 고의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됐다면 피담보채권보다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그러면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돼요. 그럼 피담보채권과 조세권 비교봤을 때 자, 요때는 이제 당연히 조세채권이 국세나 지방세가 더 우선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요까지. 그런데 자,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우선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해요.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그렇죠. 예. 자, 보유하는 자동차 그 보유에 부과되는 건데 자동차세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 보유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요. 자, 참고적으로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서 당해세라고 합니다. 흔히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항상 우선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자, 아닌 것은 뭐 해가지고 저 최근에는 한번 몇 년 전에는 요렇게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깔아놓고 여기다 취득세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얘네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넘어가서 보시면 3번의 소액 임차 보증금의 우선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자,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선하는 것들인데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들에서 이 소액 임차 보증금, 법령이 정한 그 소액 임차 보증금은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데 얘네들도 그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체납촌보다는 우선할 수 없죠. 자, 그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 3순위 국세지방세 가산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채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금채권도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거기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질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자,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요 채권 요거보다 더 우선하는 조세보다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봅니다. 그다음에 법정기일 이전에서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국세,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됐을 때 일반 임금 채권도 국세나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거 하여튼 뭐 요 얘기에 관한 건데 만약에 피담보채권 이게 결론을 읽어보면 결론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일반 임금 채권은 이 피담보채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일반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일반 임금채권 보세요.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일반 임금채권도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임금채권, 피담보채권 따라서 국세지방세보다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이 더 우선한다? 그러면 얘도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반 임금채권도 우선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피담보채권 따라다닙니다. 좀 이따 결론 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그 박스에 최종 3개월 진금 채권에 관한 얘기가 없네. 근데 그 바탕색 박스를 보세요. 자, 앞에 원래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자, 최종 3개월 진금 채권이요. 그러니까 근로자 가정의 최대 생계를 위한 최종 3개월 진금 채권은 만약에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인데 월 임금이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최종 3개월 진금 채권 300만 원은 일반 국세나 지방세부터 우선합니다. 근데 물론 얘도 체납촌보다는 우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얘기 여러분들 인데 하여튼 요거 결론을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하여튼 뭐 좀 더 시간은 됐지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론을 계속 내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이라든가 최종 3개월치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이라든가 임금채권. 자,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소액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 2순위고요. 근데 항상 1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어떤 게 항상 1등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이나 또는 체납초음비 있죠? 자, 이것이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이제 3개월치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이나 소액 임차보증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주세는 설정일자한 게 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럴 때는 덩달아서 일반 임금채권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피담보채권,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위고 그럴 때 일반 임금채권은 역시 자, 피담보채권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쭉 칠판을 뭐 길게 지금 왔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고 복잡해가지고 진짜 그럴 때는 요거만 여러분들이 그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 있죠. 자, 설정일자한 게 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그 당해세가 어떤 건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와 지방세 이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